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7년을 버텨온 내 조리사 자격증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뻔한 그 남자가 내던진 건 종잇조약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향한 침이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계약직 영양사가 우리 집 대문을 넘봐? 그의 목소리는 평온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내 손등에 남은 무수한 칼자국과 대인 흉터들은 그에게 그저 지저분한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바닥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바닥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의 성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은수 씨는 제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한 여자예요. 진심? 그건 시장통에서나 찾는 거고, 종소는 가문을 찾는 거다. 영양사로서 실력도 최고예요. 구내식당 메뉴 하나로 직원들 만족도가, 주방에서 밥이나 푸던 애가 우리 집 시간장 냄새를 맡겠다고? 역겹구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현우야, 이 아이가 정말 내 짝인지 내 눈으로 직접 검증하겠다. 어떻게 검증하신다는 건데요? 한 달이다. 안동 본가 식당 주방 보조로 들어가라. 못 버티면 내 발로 나가. 현우 씨의 만류에도 저는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안동행 첫 차를 탔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종가집 뒷마당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스 더미 옆에서 검은 물을 뒤집어 쓴 채 끙끙대는 노인 하나가 보였습니다. 얼굴엔 기름때가 찌들어 있고 옷에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가가가 가방 속 깨끗한 손수건과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얼굴에 오물이 잔뜩 묻으셨어요. 일단 이걸로 닦으세요. 뭐요? 자네는 누구길래 초면에 남의 얼굴을 닦아준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한 이은수라고 합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고운 손으로 박스를 나른다고? 사흘도 못 버티고 도망갈 상이구먼. 얼굴상이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당장 일손이 급해 보이시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말만 번드르르 해. 노인은 혀를 차며 사라졌고 잠시 후 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가슴엔 지배인이라는 이름표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세탁도 안 된 퀴퀴한 작업복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은수 씨, 오늘부터 본가 식당 허드레실 담당입니다. 영양사 업무가 아니라 허드레실인가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여기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본인 가치를 증명하세요. 이 옷은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서울 가시든가요. 여기는 인내심 없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아입고 나오죠. 주방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사 구내식당에서 저를 계약직이라며 무시하던 정규직 조리사 오지혜였습니다. 그녀는 고급 개량 한복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은수 씨, 아니, 이제는 주방 보조님인가? 오지혜 씨가 왜 여기 있죠? 출장 발령이라더니 여기였나요?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집이랑 이 종가집이랑은 대대로 교류가 깊거든. 회장님이 넌 오늘부터 내 밑이라던데? 업무 지시는 지배인님께 받겠습니다. 야, 꿈깨. 여기서
내 생사여탈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당장 저 쓰레기 더미나 치워. 오지에는 발로 썩은 배추 더미를 걷어찼습니다. 상태가 너무 나빠 파리까지 꼬이는 음식물 쓰레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다듬어서 오늘 저녁 손님상 비빔밥 재료로 준비해놔. 이건 식재료가 아니라 폐기물이에요. 손님상에 낼 수 없습니다. 영양사라면 이 정도는 살려내야지. 못하겠으면 내 무능력 인정하고 현우 본부장님 곁에서 떠나. 식재료로 장난치지 마세요. 이건 조리사의 수치입니다. 조리사? 넌 그냥 보조야. 까라면 까. 저는 주저앉아 썩은 배추잎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본권 씨 할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제 손놀림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손이 아주 굼뜨구먼. 그래가지고 밥값이나 하겠어? 어르신, 지금 많이 바쁘니까 저쪽 가서 쉬세요. 위험합니다. 내 집 마당에서 내가 쉬는 게 뭐가 위험해? 자네, 저 지배인 눈밖에 나면 바로 쫓겨나. 쫓겨나든 말든 제 할 일은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말대답은 꼬박꼬박 잘하네. 어디 두고 보자고. 할아버지는 제 앞치마에 흙탕물을 튀기며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현우 씨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다가오려 하면 박 지배인이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 씨의 무력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떠난 주방엔 저와 산더미 같은 설거지통만 남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조리봉 냄새가 그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툭 하고 캔커피 하나를 던졌습니다. 울지 말고 이거 마셔. 유통기한 임박해서 버리려던 거니까.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 늙은이가 잠이 없어서 그래. 자네 참 미련하구먼. 미련한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키긴 뭘 지켜. 돈 많은 놈 하나 잡으려는 게 아니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모르시죠? 커피는 차가웠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주방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오지혜와 박 지배인이 형사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이은수, 너 내 명품 팔찌 어디다 숨겼어? 팔찌요?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습니다. 내가 아까 조리대 위에 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너 말고 누가 있어? 저는 설거지만 했습니다.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 박 지배인님, 얘 앞치마 뒤져보세요. 분명 거기 있을 거예요. 박 지배인이 제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금속 성질의 팔찌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쟁강 소리를 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봐, 도둑년 맞네. 은혜도 모르고 감히 종가집 물건에 손을 대?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오지혜 씨, 당신이 넣은 거지? 어디서 누명을 씌워? 박 지배인님, 경찰 불러요. 당장. 오지혜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휙 돌아가며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박 지배인이 핸드폰을 드는 찰나 구석에서 감자 박스를 깔고 앉아있던 권 씨 할배가 일어섰습니다. 그만해라.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구먼. 권 노인, 당신은 저리 비켜. 이 도둑년 잡아야 하니까. 내가 다 봤는데. 저 처자는 도둑이 아니요. 뭐라고요? 팔찌가 여기서 나왔는데. 아까 저 여편네가 은수 처자 잠깐 물들어 간 사이에 슬쩍 주머니에 넣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주방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지혜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펴며 박 지배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지배인, 자네 눈은 장식인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가? 오지혜의 창백해진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권 씨 할배의 서늘한 증언 한마디에 주방의 공기는 단번에 역전되었죠. 하지만 박 지배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황을 뭉개버렸습니다. 권 노인, 노망났어요?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야. 증거? 내 눈이 증거고 저기 구석에 찍히고 있는 블랙박스가 증거요. 할배가 가리킨 곳엔 낡은 트럭 한 대가 주방 창문을 향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분에 못 이겨 제 발등을 찍듯 바닥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 팔찌 찾았으면 됐잖아. 재수 없어 진짜. 상황은 끝난 것 같았지만 그건 더 큰 지옥의 예고편일 뿐이었습니다. 이은수 씨, 팔찌 소동으로 업무 방해한 거 보충해야지. 이미 퇴근 시간 지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시죠. 아침? 내일 손님 300명 예약이야. 여기 콩나물 100단 보여? 이걸 지금 저 혼자 다 하라고요? 머리랑 꼬리 1mm 오차도 없이 다듬어 놔. 종갓집 비빔밥의 기본이니까 밤을 새워도 모자랄 양입니다. 못하겠으면 짐 싸라니까. 끈기 없는 건 우리 집안에서 딱 질색이거든. 박 지배인이 던진 건 콩나물이 아니라 제 수면권과 인권이었습니다. 저는 찬 바닥에 앉아 손톱 밑이 아리도록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눈꺼풀에 모래알이 든 것처럼 껄끄러울 때쯤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오지혜가 평소 안 입던 단아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 발등 위로 툭 던졌습니다. 야, 이거 당장 뒷마당 오물장에 갖다 버려. 지금 콩나물 작업 중인 거 안 보여요? 지배인님이 1시가 급하다고 하셨는데 곧 현우 본부장님 오신대. 이 더러운 냄새 나면 내 책임인 거 알지? 본부장님이 이 새벽에 왜 오시는데요? 회장님 심부름이지. 너 같은 애 보러 오겠어? 나랑 아침 먹기로 했으니까 빨랑 치워. 오지혜는 향수를 온몸에 뿌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진짜 현우 씨의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물을 뒤집어 쓴 제 구석에서 박스 더미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오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현우 씨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직접 내린 차 한잔 하실래요? 은수 씨는요? 은수 씨 어디 있습니까? 아, 그 친구요? 적성에 안 맞는지 주방 구석에서 잠만 자던데요? 제가 대신 일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은수 씨가 얼마나 성실한데 사람 것만 보고 모르시는구나. 저기 보세요. 지금도 귀찮아서 오물 치우다 말고 멍하니 있잖아요. 멀리서 현우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제 몰골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현우 씨는 박 지배인에게 가로막혀 제게 다가오지도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더 잔인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단체 손님용 국국 그릇들이 나갈 준비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오지혜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국솥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들이부었습니다. 오지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식초 아니에요? 맛이 좀 밋밋해서 풍미 좀 더했어. 영양사라면서 그것도 몰라? 국에 식초를 들이붓는 게 무슨 풍미예요. 당장 멈춰요. 어머, 이미 다 섞였네. 손님들 곧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결국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시큼해?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야. 손님 중 한 명이 국그릇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박 지배인이 기다렸다는 듯 제 뒷덜미를 잡고 손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영양사가 서툴러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 실수? 나 오늘 중요한 접대 자리인데 이걸 어쩔 거야. 무릎 꿇고 사죄해. 지배인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오지혜 씨가. 입 닥쳐. 이은수 씨, 식당 명예 망칠 거야? 당장 무릎 꿇어.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지혜는 뒤에서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고 있었죠.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식당의 신용을 위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불찰입니다.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권 씨 할배, 아니 권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독한 년, 저렇게까지 버틴다고? 아니면 정말 멍청한 건가?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은수의 진심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지혜는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종가집의 심장이라 불리는 500년 된 시간장 항아리를 건드린 겁니다. 야, 이은수. 장독대 청소 좀 해. 회장님이 특별히 시키신 거야. 장독대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시키는 대로 해. 저기 제일 큰 항아리 닦아. 오지혜가 일부러 항아리 받침대를 발로 툭 쳤습니다.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시간장 항아리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안 돼. 저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항아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 제 양팔로 그 육중한 온기를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아침부터 끓여둔 가마솥 옆에 뜨거운 열기가 제 팔을 덮쳤습니다. 으아악. 항아리는 지켜냈지만 제 팔은 벌겋게 익어버렸습니다. 미쳤어? 그걸 왜 몸으로 막아? 너 때문에 항아리에 금이라도 갔으면 어쩔 뻔했어. 오지혜,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니야.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지배인님, 예, 일하다가 사고 쳐서 항아리 깰 뻔했어요. 오지혜는 다친 저를 버려두고 박 지배인을 부르러 뛰어갔습니다. 통증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권 씨 할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대인 팔을 보더니 거친 손으로
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이 멍청한 거사. 항아리가 사람보다 중요하냐? 중요해요. 현우 씨가 지키고 싶어 하는 가문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구석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접 빻은 약초와 기름을 제 팔에 발라주며 툭 내뱉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고아로 자라서 배운 게 참는 거밖에 없어? 참는 게 아니라 이기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할배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컸는지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자취방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3천만 원이나 올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에 든 것만 원짜리 몇 장뿐인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오지혜가 수표 뭉치가 든 봉투를 던졌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당장 나가. 현우 본부장님 등쳐먹을 생각 말고 이 돈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전세금 없다며? 이 돈이면 좋은 아파트 구하겠다. 회장님이 주시는 퇴직금이야. 거짓말 마세요. 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칠 분은 아닙니다. 그때 박 지배인이 권 씨 할배를 끌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권 노인이 식당 비품을 빼돌려 팔아치웠습니다. 뭐라고요? 어르신이 그럴 리 없어요. 증거가 다 있어. 변상금 5천만 원 안 내면 이 영양사랑 같이 경찰서 가야 해. 오지혜는 비웃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할배 감옥 가게 생겼네? 내 전세금 빼서 갚아줄 거야? 오지혜의 비웃음이 주방의 습한 공기를 타고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어쩌니? 내가 끼고 돌던 그 영감탱이 이제 은팔찌 차게 생겼는데 박 지배인이 내미는 허위 장부에는 권 씨 할배가 식당 식재료를 수년간 빼돌렸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없이 바닥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 굽은 등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제 유일한 생존 줄이었던 전세 보증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입금받은 보증금 전액이에요. 이은수, 너 미쳤어? 이거 내 전 재산이잖아.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관리를 못한 걸로 치고 이 돈으로 변상할게요. 야, 너 당장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이 노인네가 뭐라고 이래?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 명예는 한번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지배인님, 돈 받았으니까 어르신한테 다시는 도둑질이니 뭐니 소리하지 마세요. 박 지배인은 돈 봉투를 챙기며 혀를 찾고 오지혜는 기가 찬다는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종가집 뒷마당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제 걱정보다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제 뒤를 밟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 실장은 조용히 권 회장에게 고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은수 씨가 자기 전세 보증금을 빼서 어르신 변상금을 냈습니다. 뭐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가 그 큰 돈을? 조사 결과 이은수 씨는
4달 월급의 절반을 자신이 자란 고아원에 7년째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계약직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회장님이 말씀하신 바닥에서 그녀는 도끼가 아니라 온기를 꺼내 보이고 있습니다. 권 회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깊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오지혜의 미천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다니던 명품 옷들은 전부 렌트였고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중소기업은 이미 3년 전에 두도난 상태였죠. 불안해진 오지혜는 더 잔인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야, 이은수, 비 오는 거 안 보여? 장독대 뚜껑 다 열려 있어. 이 밤중에요? 지금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위험해요. 시간장 항아리에 빗물 들어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당장 나가서 닫아. 오지혜는 지붕이 새는 본체 창고로 저를 밀어넣고 눈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이치는 빗물 속에서도 장독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화상 입은 팔이 빗물에 닿아 비명을 질렀지만 500년 내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밖을 보던 권 회장은 빗속에서 처절하게 독을 지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 미련한 아이가 저러다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회장님,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낼까요? 아니, 내가 간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철주는 우산도 없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물에 젖어 떨면서도 항아리를 껴안고 있는 저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진짜 보물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고 있었구나. 하지만 다음 날 현우 씨가 제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종가집을 뒤엎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세요? 은수 씨 보증금까지 뺏어 가셔야 했나요? 내가 뺏은 게 아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내놓은 거지. 정말 실망입니다. 은수 씨가 잘못되면 저도 이 집안 사람 안 합니다. 어디서 종손이라는 놈이 가문을 버린다는 소리를 해. 현우 씨의 폭발은 권 회장의 자존심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오지에는 합성된 사진 한 장을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고아원 동기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내연남과 재산 분할을 모의하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이었죠. 철주는 그 사진이 가짜라는 걸 직감하면서도 제게 마지막 칼을 겨눴습니다. 이은수, 이 사진 설명해봐라. 너 정말 내 아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냐? 사진은 조작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현우 씨의 돈을 본 적이 없어요. 좋다. 내 결백을 믿어주는 대가로 여기 10억 줄 테니 내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10억이요. 참 큰 돈이네요. 어떠냐? 내 억울한 세월 보상받고 새 삶 살기엔 충분하지 않냐? 저는 10억이 든 수표 봉투를 천천히 들어 철주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작업복을 벗어 정돈한 뒤 그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렸습니다. 사랑은 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돈으로 지킬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어르신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어르신 간식 챙겨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짐을 싸서 대문을 나설 때 박 실장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엔 미안함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수 씨, 가지 마세요. 사실 회장님이 당신을. 그때 뒤에서 철주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박 실장, 입 닥치지 못해. 제가 종가집 대문을 나선 뒤 식당은 오지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종부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주방 직원들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죠.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곧 여기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은수가 쓰던 사물함을 거칠게 비워내며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의 운명은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핵심이었던 은수의 손맛이 사라지자 음식들은 하나둘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이봐, 지배인. 오늘 육개장 맛이 왜 이래? 고기는 질기고 국물은 짜기만 하잖아. 죄송합니다, 손님. 조리법은 그대로인데. 그대로긴 뭐가 그대로야. 그 영양사 처자가 있을 땐 속이 편안했는데 지금은 혀가 얼얼해. 오지혜 씨, 손님들이 다 남기고 가시잖아요. 간 좀 다시 봐요. 아, 귀찮게 진짜. 주는 대로 먹지 말이 많아. 대충 조미료 좀 더 쳐요. 단골 손님들이 발기를 끊고 식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권 회장은 은수가 쓰던 사물함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권 씨 할아버지를 위한 저염 식단이라는 제목과 함께 철주의 고혈압을 걱정해 연구한 조리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철주는 그 노트를 넘기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회장이 아닌 병약한 노인으로 걱정해준 유일한 진심이었으니까요. 충격과 과로가 겹친 탓일까. 그날 밤 권 회장은 서재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박 실장. 지혜는? 지혜 불러와. 지혜 씨는 지금 회장님 걱정은커녕 서재 뒤편 금고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회장님 인장을 훔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CCTV를 설치해뒀죠. 오지혜는 철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실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회장실에 잠입해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탐욕의 이빨을 드러냈죠. 이제 이 종가집도 회사도 다 내 거야. 그 노인네 죽기만 해봐. 하지만 그녀가 금고 문을 여는 순간 박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여기 안주인이야. 회장님이 나한테 다 준다고 했다고. 오지혜 씨, 꿈 깨세요. 이미 회장님은 당신의 모든 추악한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깟 계약직 영양사보다 내가 뭐가 모자라. 나는 배운 사람이고 걔는 근본 없는 고아잖아. 근본 없는 건 당신의 인성이죠. 당신은 오늘부로 우리 식당은 물론 업계 전체에서 퇴출입니다. 오지혜가 끌려나가는 그 시각 병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은수였습니다. 그녀는 철주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감자를 깎다 손을 베고 캔커피를 툭 던져주던
권 씨 할배였습니다. 밤새 철주의 곁을 지키며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는 은수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 보세요. 저 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 여기 왜 있어? 내가 10억 줄 테니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 10억보다 어르신 목숨이 더 중요해요. 제 돈 5천만 원 갚아주셔야죠. 미련한 것. 회장인 걸 알았으면서도 왜 또 바보같이 굴어. 회장님인 건 상관없어요. 그냥 권 씨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어요. 철주는 은수의 거친 손등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재산이 이 아이의 소박한 진심보다 가벼웠음을 깨달은 거죠. 한편 쫓겨난 오지혜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부잣집 딸 행세를 하며 빌려 쓴 명품 대여비와 카드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업계에는 그녀의 갑질과 절도 미수 사실이 퍼져 그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이 낡은 눈으로 보석을 흙덩이라 불렀구나.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를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다. 이제 너를 제대로 불러야겠구나. 우리 집안의 기둥, 내 며느리로 말이다. 폭풍이 지나간 뒤 종가집 대문 앞에는 다시금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차가웠던 권 회장의 마음을 녹인 건 화려한 배경이 아닌 한 그릇의 진심 어린 죽과 희생이었습니다. 은수는 이제 주방 보조가 아닌 종가집의 미래를 짊어진 주역으로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주는 그녀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계급장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확인했으니까요. 철주식품 창립 기념일 당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박 실장의 손에 이끌려 영문도 모른 채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고무장갑 대신 은은한 진주 빛이 감도는 최고급 드레스가 들려 있었죠. 은수 씨, 오늘이 당신의 진짜 자격 시험 날입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당당하게 나오세요. 박 실장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동안 종가집 마당에서 단련된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제가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잔상 위 한 곳에 꽂혔습니다. 허름한 개량, 한복에 돋보기 안경을 쓰고 감자를 깎던 권 씨 할배는 간데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춘 턱시도를 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건 바로 철주식품의 강철주 회장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철주식품의 미래이자 우리 종가집의 새로운 기둥을 소개하려 합니다. 회장님, 어르신, 이 아이는 제가 가장 비참하게 위장했을 때 제 얼굴을 닦아주었고 제 목숨 같은 시간장을 지키기 위해 제 몸을 불살랐습니다. 내가 이 낡은 눈으로 감히 시험하려 들었던 하지만 나를
가장 크게 감동시킨 단 한 사람입니다. 우리 종가집의 33대 종부이자 제 딸이나 다름없는 며느리 이은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철주 회장의 우렁찬 선포와 함께 현우 씨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현우 씨와 아버님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혔던 서러움과 상처들이 그 눈물 한 방울에 모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쨍그랑 하고 날카로운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쫓겨난 뒤 사채 빚에 쫓겨 일용직 서빙 알바로 들어온 오지혜가 그 광경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고아한 년이 어떻게 저 자리에. 저건 내 자리인데. 지혜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당신이 깨뜨린 건 접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입니다. 박 실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은수야, 나 좀 도와줘.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오지혜의 뒷모습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여름의 신기루처럼 허망했습니다. 그날 이후 종가집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수의 해박한 영양학 지식과 철주 회장의 500년 전통 비법이 만나 철주식품은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식 브랜드로 도약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본가 앞마당에서 철주 회장이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이 아닌 진짜 며느리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것이었죠. 회장님, 이게 무슨, 오늘만큼은 회장 말고 시아버지로서 첫 밥상 한번 차려주고 싶구나. 자, 어서 앉아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나물을 제 앞에 놓아주던 아버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식사 도중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하던 500년 내력의 씨간장 항아리를 열어 제게 건넸습니다. 은수야, 이 간장이 왜 500년을 버텼는지 아느냐? 썩지 않게 매일 들여다보고 지킨 진심 때문이다. 내 마음이 이 씨간장보다 더 깊고 진하더구나.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긴다. 드디어 안동 본가 마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꽃을 든 현우 씨의 미소는 햇살보다 찬란했고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입장하며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청 공장 직원들부터 시장 상인들까지 제가 진심으로 대했던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마음을 얻은 저. 이제는 압니다. 진짜 품격은 그레스나 수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꺾이지 않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씨간장 냄새는 더 이상 역겨운 기름 냄새에 가려진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향기롭고 단단한 사랑의 냄새로 남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던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을까요?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의 온기니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라며 저는 더 깊은 감동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